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기소남인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이 검찰은 국가정보원의 이 압수수색물을 통해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고, 이르면 이번 주말쯤, 다가오는 이번 주말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박지원에 대해서는 이미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고,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본국으로 들어오는 즉시 통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두 사람에 대한 출국 금지가 되어 있고, 지금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압수수색에 되어 있고 출국 금지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혐의에 자신이 있다 하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이대준 씨 유족과 이 국정원이 이 검찰에 고발한 일원은 박지원 전 원장을 비롯해서 10여 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이대준 씨 관련 첩보 삭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자진 월북했다고 이 사건을 뒤집어 씌운 그런 의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진 씨의 이래진 씨, 이대준 씨의 형이죠. 이래진 씨는, 자, 박지원 국정원장은 원장 재임 시절에 동생이 월북 정황이 있다고 떠들고 다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박지원은 월북 정황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다닌 것을 포함해서 그동안 드러난 이 첩보 보고서에서도, 자, 표류이고 자신 월북이 아니다 하는 그 부분을 싹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 월북했다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의 프레임에 딱 맞춰준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검찰은 지금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다음 이번 주말이죠. 이번 주말쯤에 박지원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소환 조사하게 되면 한두 차례 더 추가 조사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다음에 자, 직권 남용동의 혐의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검찰은 이 군사통합정보체계인 민스 관리 담당자인 국방정보본부 직원을 조사하면서 이 고 이대준 씨의 감청정보 삭제에 박지원 전 원장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해버렸다고 합니다. 자, 박지원은 지금 전면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지시를 받고 했다든지, 저는 안 했다, 이게 다 비서실장 시켜서 했다, 저는 안 했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비서실장 시켜서 했다 하는 것도 전부 다 그 말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박지원은 본인에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 이 정보기관의 수장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자, 이 코미디 같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그동안 이 정보기관에 대해서, 자, 이 안보를 해치는 정보기관장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은 이 안보를 해치는 이 자해 행위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한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다. 그러니까 김정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 국민을 희생시켜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피해자로 만들어버린 이런 일들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의 수사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이 수사팀도 더 늘리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공공수사 1부는 다른 통으로부터 검사 2명을 파견받은 바가 있습니다. 추가로 인원을 신청했는데, 자, 이게 승인될 경우에는, 자, 전직 국정원장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수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 박지원 등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지금 공공수사 1부고, 그리고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것은 공공수사 3부입니다. 공공수사 3부는 최근 부산지검 서부지청 소속의 이강우 검사를 15일째로 확인받았는데, 자, 검사 1명을 대검에 추가 충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전직 국정원장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수는 웬만한 지청급 규모인 17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17명.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특별수사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수사팀이다.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과 그리고 서훈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서훈은 고발된 기소농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제법 위반 여부도 정점이라고 합니다. 국제법 위반 여부. 그러니까 서훈도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이 탈북 어민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아라 하고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국제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는데, 국제인권단체인 엠네스티는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인 농르르 플로망 원칙을 위반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농르르 플로망 원칙이라는 것은 개인의 의사에 반해서 처형이나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추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서 한국도 이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협약을 지켜야 되는데, 자, 그런데 북한으로 우리 어민을 출방하게 되면 바로 거기서 처형하게 된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이고, 당사자들도 갖지 않고 발버둥을 쳤는데, 그런데 보낸 것을 이미 사진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니다, 북한 쪽에서 오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 오늘 정의용 이 외교부 장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북한 내에서 여기에 인계하라 소리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이야기는 지금 우리 쪽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흉악범죄자더라. 그래서 흉악범죄는 국내에 데려다 놓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격리시키기 위해서 다시 돌려보낸다, 이런 아주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명이 안 통하는 것은 이미 이런 사건에 대한 전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보다 더 흉악한 사람들도 국내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자가 있고, 그리고 이들이 자필로 귀순하겠다는 의향서를 쓰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판문점에서 북으로 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발부동을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박지원에 대한 소환은 다음 주, 이번 주 말쯤에서 이루어질 전망이고, 서훈에 대해서는 빨리 귀국하라, 이렇게 종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훈도 들어오겠다라고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국내 언론과는 일체 접촉을 하지 않고, 그런데 이 관광 비자로 갔는데, 관광 비자로 가고 난 뒤에 6개월 되면 비자가 만료됩니다. 그렇다면 빨리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을 통해서 국내 송환을 추진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전 국정원장인 박지원과 서훈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고, 결국은 그 두 사람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정의용과 그리고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포함해서 모두가 다 수사 대상이고, 나아가서 통일부의 이인영, 또 그 위에 지금 문재인까지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의 수사가 의외로 이 탈북 어민들에 대한 강제 북송,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수사로부터 시작돼서 문재인 정권의 전반적인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문재인을 이적죄, 여적죄, 국가 반역죄로 걸어서 감방에 집어넣자라고 하는 구체적인 거를 추궁하는 방송입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이미 신문 광고에서 봤듯이 24개 항목에 문재인이 집권 5년 동안 저질렀던 죄목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짚어가는 방송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문재인이 다른 죄목을 다 염두에 두고 제쳐두고 국정원을 파괴했다고 하는 그 죄목 하나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살펴봐도 문재인은 간첩이 100%가 맞다라고 하는 걸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국가정보원이, 윤석열 정부 아래서 정상화된 국가정보원이 지난주에 각각 박지원과 서훈 전 국정원장 두 사람을 한꺼번에 고발을 했습니다. 전에 없던 일입니다. 이번 고발은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하고 탈북자 2명에 대한 강제 북송 사건을 파헤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일 뿐입니다. 당장 박지원이는 국정원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이걸 누가 좋아하겠느냐, 평양 애들이 좋아하지 않겠느냐고 엉뚱한 소리로 반격을 했지만, 원 세상에 박지원이가 그런 소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웃습니다. 박지원 입에서 나올 소리가 있는데 정말 그런 소리가 나올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지원과 서훈 국정원장을 했던 두 사람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줄줄이 깜빵에 갈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박지원이 너무 외로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깜빵동기가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깜빵동기를 집어넣기 위한 빼박 증거도 나왔습니다. 2019년 11월 달에 탈북자 2명을 강제 북송할 당시에 탈북자들이 자기 손으로 썼던 귀순 의향서가 있었다고 엊그제 통일부에서 밝힌 것입니다. 근데 정의용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하고 김현철 당시 통일부 장관 이 두 친구가 그 귀순 의향서가 이런 게 없다라고 묵살을 해버리고 국회에서 거짓 보고를 했던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두 사람을 당연히 거짓 보고란 죄로 감방에 집어넣는 게 맞습니다. 자, 서훈, 박지원, 김현철, 정우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들 뒤에 또 알이 들고 있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그게 누구겠습니까? 문재인 아니겠습니까? 그 자를 깜빵에 보내야 될 이유는 이제 너무도 분명해집니다. 이 두 사건을 보면서 몸통 중에 몸통이야말로 문재인이가 자리 잡고 있고 이 국정원을 철두철미 파괴한 주범이 그 작자라고 하는 것도 역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전 국정원장 2명을 나란히 고발한 거는 국정원을 정상화하겠다는 신호탄입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그런 의지가 있다는 걸 새삼 확인하면 마음 든든해집니다. 대한민국 대청소를 위해서 이런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게 고맙고도 우리가 고대했던 일입니다. 사실 박지원과 서훈을 고발하던 날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멘트가 나왔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두 사건은 중대한 국가 범죄다 라고 대통령실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결국 중대한 국가 범죄 거기에 개입됐던 문재인을 잡아들여서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와중에 국정원을 정상화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물어야 될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대체 문재인 5년 동안 국정원이 도대체 어떻게 망가졌을까? 문재인 그자는 국정원을 어떻게 망가뜨렸을까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 엄중했던 시절에 국정원을 망가뜨린 문재인의 죄는 그야말로 이적죄, 여적죄로 걸어마땅합니다. 여러분이 다 알듯이만 국정원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핵심 정보 기능을 맡는 국가기구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집권 5년 동안에 이곳을 거대한 종북의 소굴로 변질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누구 말대로 사실상 북한에 있는 국가보위부 남조선 분실로 전락시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국정원만 망가뜨렸습니까? 대한민국 군대를 완전히 팥바지로 만들기 위해서, 해체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군대의 뇌수에 해당되는 기무사를 망가뜨린 게 누구였습니까? 그게 바로 문재인이었고 그건 대한민국 군대를 해체하기 위한 거대한 음모라고 하는 게 분명합니다. 똑같이 대한민국 해체 차원에서 국정원을 박살냈던 문재인의 죄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5년 동안 문재인이 국정원에서 어떤 일을 벌어졌을까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며칠 전 7월 5일자 중앙일보는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 기사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북핵 관련, 자, 이 사진을 보시면 되는데 북핵 관련 첩보를 바탕한 보고서는 일절 쓰지 말라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커다란 헤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국정원이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파괴됐다고 하는 걸 중앙일보가 보도를 한 것입니다. 이거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북한 핵 문제는 2017년 말입니다. 문재인이 집권한 그해 얘기입니다. 그때 미국 CIA가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내용은 김정은이가 절대로 핵을 포기 안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대한민국 국정원의 대북공작 부서에서는 한미 간의 정보 교환을 토대로 해서 나름 북한 핵의 동향이 어떻게 진행되냐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북한 자강도에서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서를 디테일하게 올리고 하고 있는 참에 그 윗선에서 야 우리 그런 거 안 해 하지 마 라고 지시를 한 것입니다. 국정원이 이렇게 망가진 것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북핵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북 기능을 사실상 접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시했던 윗선이 누구였겠는가? 국정원에 임무를 줬던 친구는 누구였겠는가?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이 될 수도 있고 그 위에 수석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위에는 문재인이라는 것도 우리는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몸통은 문재인 말고 또 누가 더 있겠느냐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국정원의 대북 역량은 중앙일보에 따르면 10년 이상 퇴보했다라고 보도를 했지만 저는 이것보다 심했다라고 봅니다. 문재인은 국정원을 그냥 안락사시켰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이 안락사 과정에서 손발 역할을 했던 게 하수인 박지원이었고 그에 앞서 서훈이라고 하는 자가 작업을 했습니다. 두 사람 박지원, 서훈의 손에는 국정원을 파괴시킨 피가 묻어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서훈의 경우에는 문재인이가 취임한 직후 2017년 5월 달에 바로 국정원의 적폐청산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걸 공식적으로 언명을 하면서 태스크포스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국정원을 그야말로 아작을 냈습니다.